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을 코스파트너스의 하창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흐름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장중에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장중 한때 2281포인트까지 올랐는데요. 지금은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강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사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수가 계속 상승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시점으로는 충분히 2,300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500, 3,000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이제 부양책이나 이제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경기가 이제 부양책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부분들과 또 이제 치료제 관련된 백신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 시장별로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 여전히 좀 잘 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장에서도 국내 증시 역시나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일단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계속 잘 가고 있던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총이 좀 큰 우량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탄력세를 받으면서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은 좀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겠고요. 또 금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랑 이제 구리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원자재 관련된 흐름들도 좀 민감하게 좀 지켜보실 필요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좀 살펴보면은 오늘장에서는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좀 상승해 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사실 좀 이런 큰 종목군들 위주에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타나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 관련된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면세 관련된 종목군들 또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또 반도체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를 좀 대표하는 종목군들이고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실리면서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정부 정책, 친환경 차들 관련된 부분들 여전히 시세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가 연준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 의지에 힘입어서 상승을 한 영향 우리 증시도 받고 있습니다. 또 경기 민감주들도 좀 민감하게 지켜보시라 말씀하셨고요. 최근 반도체주들이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코스피 시장 상승세 이끌고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강보합세 보여주고 있고 81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코스피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는 움직임이 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시장이 어려울 때는 이제 좀 개별 종목이 잘 움직이게 되는데 코스닥에는 진단키트라든지 이제 제약주들이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시젠이 오늘장에서도 6% 이상 상승해주면서 시총 2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들 나타나주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진단키트 수젠텍이라든지 심텍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오이즈 같은 게임주들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대부분이 상승하는 것들이 언택트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잘 가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살펴보더라도 코스피 시장보다는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개별적인 모멘텀들이나 집중되는 이슈 위주로 좀 종목군들의 편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편차가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견조하게 상승하는 흐름들 나타나주고 있고 이런 부양책들이나
기반이나 아니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된다라면은 지수의 상승이 좀 견조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장에서도 좀 순매수를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좀 우리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언택트주들 강세를 지속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 살펴보셨고요. 이제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체크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 5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해외 이슈가 되겠는데요. 미국의 연준 기준금리를 현 제로로 또 유지를 했습니다. 국내에 조금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잠시 뒤에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깜짝 실적을 발표한 반도체, 자동차, 은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테마주가 되겠는데요. 한미 통화스와프 6개월 연장이 포털 상위에 또 링크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정리해 도와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유동성 랠리. 현재 우리 시장에 좀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바이오 쪽에서 돈이 빠지고 IT 쪽으로 좀 매수세가 몰리는 경향입니다. 그 가운데서 실적에 뒷받침되고 있는 진단키트주들 랠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는 바로 흔들리는 인텔 속에 삼성전자는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평택에 반도체 새 공장을 짓겠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하는 모습도 나타나면서 중소형 IT주들의 낙수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할지 이 점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해외 이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미중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제로 금리로 유지하기로 밝혔습니다. 이에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에 달러 인덱스를 보면요. 93.18달러까지 좀 하락한 반면 금값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갑니다. 국내 코스피 지수도 전고점 경신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오늘 보시면 코스피는 장중 전고점을 좀 돌파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유한타증권에선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거래대금은 6월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거래대금도 좀 넘어서야 안정적인 추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거래대금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산업계 내용이 될 텐데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됐던 2분기 상장 회사들의 실적이 선방했다라는 내용입니다. FNF 가이드에 따르면 50개 중 절반, 22개사의 추정치는 10%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보시면 철강, 금속업체는 좀 빠지는 반면에 반도체, 차, 금융 등의 기업들은 선전한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눈높이가 좀 낮아졌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지 예상 외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면서 증시의 상승세를 좀 견인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마지막 이슈도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통화 스와프 관련 내용이 되는데요. 한국과 미국 약 72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6개월간 연장 계약하기로 좀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연준과 양자 간 통화 스와프 계약을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좀 연장하기로 한 건데요. 이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이 조기 좀 해소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 체결은 달러화 수급에 좀 숨통을 트게 하고요. 외환 시장과 증시를 좀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만기 연장은 유사시에 대비한 추가적인 대외 안전판을 계속 유지하고 또 우리 금융과 외환 시장의 개선실을 지속 그리고 불안정한 시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말한 만큼 오늘 좀 원달러 환율들도 좀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시장 상황 점검해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분석 전문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오늘장 진단키트 관련주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긴 건 지난 2월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지 174일 만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보건센터는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은 현재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는 경로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CJ, 수젠텍 등등의 종목들이 주가가 큰 폭으로 치솟았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 요즘 너무 잘 가잖아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방송에서 이 진단키트 관련돼서 굉장히 좀 많이 네.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진단키트가 사실 뭐 치료제랑 또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해외에 대한 이런 수출에 따른 매출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일단은 뭐 이런 사망자 수가 이제 15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지만 그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뭐 시젠 같은 경우는 2천억 원이 좀 넘는 부분들, 그다음 수젠텍이 1,000억 원, 그리고 랩시노믹스가 영업이익이 또 500억 원 이상,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쭉쭉쭉 나아가는데 그 종목군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현재도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도 지금 이런 확산세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게 됐을 때는 진단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후발주자들이 지속적으로 진단키트에 대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관련된 좀 매출이나 이런 좀 순이익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워낙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장에서 좀 가장 빠르게 상한가로 들어간 수젠텍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미국 FDA에서 이제 긴급 승인을 받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좀 제출했다라는 부분에서 수젠텍이 좀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고요. 사실 수젠텍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종목군들 뭐 시진이나 랩지노믹스나 뭐 이제 1위GC나 이런 종목군들에 비해서 최근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뭐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추격 매수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시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두려워하실 텐데 제가 이 종목 또한 2주 전 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긴 합니다. 15만 원대부터 말씀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충분히 30만 원대 이상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실적이 또 워낙 좀 좋게 움직이고 있고 시장에서 이제 진단키트 하면 딱 가장 먼저 생각하는 종목이 또 CJN이기 때문에 그런 대장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도 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후발주자로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랩지노믹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을 장대 양봉으로 이제 돌파를 하게 됐고 오일선 타면서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나 실적적으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직 덜 움직인 1위GC나 아니면 휴마시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종목군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좀 많이 안 나온 게 있고요. 뭐 셀트리온과 협업해서 이제 곧 어떻게 좀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상방이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위G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강하게 돌파가 못 됐기 때문에 랩지노믹스의 지금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를 계속 하다가 이제 뚫고 나갔을 때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후발주자들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사실 이제 오늘장에서 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젠과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사실 상방으로 열려 있는 퍼센테이지보다는 이제 하방으로 빠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많이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21선에서 오늘 장에서 좀 반등 나온 진매트릭스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 키트 중에서도 이렇게 급등락이 좀 반복이 되는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막 반등이 나오거나 추가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좀 움직임들 잘 보시면서 흐름 따라가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뭐 시즌, 수젠텍 잘 가고 있고 전문가는 그에 비해서 좀 덜 간 종목들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면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 EDGC와 휴마시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 두 종목들의 흐름 앞으로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7나노미터 반도체 생산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이후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수제 부품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등등의 종목들도 함께 좀 웃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호재가 어디까지 더 지속이 될 거라 보세요, 전문가님? 사실 저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되는 부분과 또 이제 휴대폰 언팩 관련된 공개가 네. 나오면서 휴대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이고, 또 휴대폰 같은 경우 이제 5G가 이제 발전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전환의 시기를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언택트 관련된 부분에서 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들은 좀 하반기로 가면서 더 커질 것이고, 사실 내년에는 또 반도체의 해가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는 뭐 재고 물량 소진이나 뭐 디램이나 낸드 가격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을 좀 살펴보면 매출 부분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반도체 비중 부분이 굉장히 높은데 35%가 좀 넘죠. 그런 부분에서도 20%가 넘는 다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스마트폰이나 가전 부분도 생각보다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실적이 더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상승세가 다시 나와주고 있고, 또 영업이익률도 뭐 15%가 넘는 부분으로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갈수록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뭐 여러 가지로 반도체에 관심이 굉장히 가지게 될 만한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 오늘 장에서 이제 심텍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바로 상한가로 가면서 이제 IT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코리아 서키트도 뭐 이제 수주 관련된 부분이나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로 굉장히 좀 스마트폰, 특히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죠. PCB 업체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또 급등이 나와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우리 종목도 이런 좋은 이슈가 있는데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전반적인 이런 흐름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차트를 좀 보시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58,500원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전고점 부분이었고, 사실 저번에도 이제 상승할 때 이 라인 57,000원, 58,000원 라인에서 좀 여러 번 거듭 눌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번 장에서는 이제 좀 갭 상승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좀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돌파갭 나왔을 때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고, 또 이제 이평선의 흐름들도 이제 정배열 흐름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고점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 가지 뭐 부품주들 중에서 좀 MC넥스를 좀 대표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이 좀 추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언팩이나 이런 최대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또 특히 이제 파트론과 MC넥스 얘기할 때 많이 비교가 되는데, 파트론 같은 경우는 전방 부분에 지금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는 전방 부분까지 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더 추가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이 종목이 2거래일 연속
가격 좀 많이 상승해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좀 아래 꼬리랑 윗꼬리 좀 겹치는 부분에서 매수 타이밍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해당 부분까지는 저는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이 부분 이상은 좀 뚫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 종목군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특히나 MC덱스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정도면 전고점 돌파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반도체 하반기에도 기대감을 갖고 관련주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코스파트너스 하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정관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동향을 점검해보면서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강세 흐름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특히 IT 관련된 부품주들이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나오고 있죠. 반도체부터 스마트폰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상당히 좋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그러면 삼성전자의 본 실적을 한번 뜯어보고 앞으로의 가장 큰 형님이 움직였을 때 IT주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까지 같이 생각해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외국인들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일단 빨간색으로 표시된 외국인들이 주가는 서서히 올라오는데 오히려 비중을 많이 줄였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신흥국 입장 쪽에서의 대표 주자긴 하겠지만은 일단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 쪽에서 줄였다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가는 이제 정고점대를 앞둔 흐름들을 이제 바싹 다가서는 6만 원대 근처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 조금만 더 늘린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올라오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대감이 좀 높다는 게 가장 큰 단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로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가장 큰 동향은 달러와의 추이와 관계에 있다라고 몇 차례 강조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5대가 이탈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면서 이제 93대 아마 여기서 지금 달러화를 움직일 수 있는 다른 모멘텀들이 강세보다는 약세 흐름들이 더 많겠죠. 특히 대표되는 유로화가 지금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90대까지 이탈한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 기조의 대표 주자다라는 관점 쪽에서 삼성전자를 볼 때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수급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수출주라든가 경기 민감 대형주를 달러 약세 때 많이 국내 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기대 요인들이 높다는 점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또 하나 분기별 실적 동향을 봤었을 때 이번에 8조 1천억대 잘 나왔다, 생각보다 잘 나왔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2019년대 흐름들의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부분보다 훨씬 더 선방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에 대한 흐름을 봤었을 때도 2분기는 한 9조 원대 흐름들 나머지 3분기 때 4분기 때 마찬가지로 9조 원대 이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동향의 앞으로 흐름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개선 가능성과 함께 주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또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기 좀 선전을 했는데 하반기는 실물 경제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업부가 기지개를 편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기대감이 높아지는 하나의 단서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연간 실적까지 챙겨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실물 경제가 압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작년보다 더 실적이 좋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 상황이면은 아무래도 지난 2017년도, 18년도 반도체 호황 때 부분은 못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눈높이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44조 대까지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걸맞는 즉 반도체 호황기 때 걸맞는 흐름들이 앞으로 이제 올해를 지나서 내년까지도 기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동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을 봤었을 때 지금 기준으로 보면 350 정도 되고요. 거기다가 PBR 1.5배, 거기다가 배당 수익률 2.4%대 이런 수치만 보게 되면은 실적 개선이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조건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것도 또 하나의 단서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그러면 중요한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현물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이 좀 하향 정치가 되다 보니까 약간 부담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계약 가격, 즉 고정거래 가격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7월 말에 나올 고정거래 가격의 동향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약간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권이 들어올 수 있겠는데 그래도 유지가 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현물 거래 가격이 쭉 밀렸다가 다시 또 가파르게 올라섰는데 어떤 고정거래 가격도 일단은 유지가 돼 있다는 관점 쪽에서 그렇게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지만은 현물 거래 가격 자체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이 3분기까지는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관점들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일단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상반기를 지나면서부터 서버 관련된 쪽은 수요를 재고를 확보했고 메이커들이 재고가 늘어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된다는 관점이겠지만은 일단 하반기 때도 여전히 기대율들은 높습니다. 아마 3분기가 아닌 4분기 정도에 가시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죠. 그리고 스마트폰 가시화되고 어떤 신규 그 게임에 대해서 콘솔이 출시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수요에 대한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들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만약에 반도체 가격들이 3분기를 지나서 한 4분기 정도쯤에서 반등이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독보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가격과 관련된 동향들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오히려 SK하이닉스를 언제 살지에 대한 시점도 같이 나온다라는 점을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2021년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투자가 사상 최대가 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라서 관련된 장비주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주가가 앞으로에 대한 흐름들과 같이 움직인다라고 되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쪽도 꼭 편입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중요한 스마트폰 관련된 IM 사업부에 대한 전망을 보게 되면은 일단 스마트폰 출하량이 거의 절벽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회복되는 모습들이 3분기나 4분기 때 나올 걸로 전망을 하는 만큼 연도별로 봤었을 때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18년도, 19년도 부분보다 살짝 더 좋아질 수 있는 기저효과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기대감이 높겠죠. 그래서 또 하나의 사업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IM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특히 매출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게 특히 매출 구성으로 보게 되면은 반도체 쪽보다는 오히려 스마트폰 IM 사업부가 좀 더 높습니다. 영업이익률 쪽이 오히려 반도체가 높다 보니까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에서 높은 비중의 변화가 하반기에 변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기대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카메라 모듈에 대한 성능 개선까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는 쪽도 염두를 하시면서 하반기를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죠.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점유율이라든가 5G 네트워크 쪽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동향을 보게 되면은 5G 장비 시장 점유율 쪽에서 삼성전자가 그래도 화웨이를 좀 제치고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화웨이 쪽이 계속 각국이 어떤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에릭슨과 노키아와 합쳐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영향력들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투자 전략으로 보게 되면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고요. 외국인들이 돌아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어떤 주봉상의 동향을 봤었을 때도 이번에 중기 저항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만 원대 부분이 시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난 코로나19 사태 전에 나왔던 갭 하락 부분들을 해소하기 시작한다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추가적으로 그러면 고점대 6만 2천 원대 부분은 충분히 도달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반기 중에는 개인적으로도 이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이 여기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조정시마다 모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IT주의 투자 심리까지도 끌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쪽에서 이 부분을 가장 또 주목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관련주까지 같이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영향력과 함께 IT 대표주의 부품주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관심이 높아야 될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카메라 쪽과 MLCC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마찬가지로 한 17만 원대 직전 고점대를 넘어가는 수준까지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앞서 종목도 언급이 잠깐 나왔던 종목인데 MC넥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종목을 두 종목을 꼽았을 때 MC넥스와 해성DS를 꼽았었죠.
두 종목 다 어떤가요? 지금 다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도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장용 관련된 카메라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쪽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들 계속 확보하는 쪽에 흐름을 보게 되면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삼성전자의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IT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실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즉 하반기는 IT와 자동차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여기서 준비한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삼성전자 동향 점검과 함께 관련주 전략까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에는 제일약품입니다. 오늘장 10% 가깝게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9위의 아시아나항공은 국유화 가능성에 들썩이다가 이틀 연속 크게 떨어지고 있고요. 8위의 한빛소프트 역시나 5%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위의 휴젤도 현재 약보합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장 진단키트 관련주들 상승하는 가운데 제놀루션도 5%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위는 신호펙스, 4위는 현대차, 3위는 심텍, 2위는 수젠텍, 1위 삼성전자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5위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시노펙스입니다. 혈장 분리 치료제 임상 기대감에 오늘장 이 종목이 10% 넘게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 FDA가 빠르면 다음 주에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혈장 사용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릴 전망인데요. 자, 이 종목 이러한 호재를 안고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갈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시노펙스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노펙스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펙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12시를 기점으로 우주까지 날아갈 것 같다. 지금 빨리 추매해야지. 4,500원대 절대 사수해야 한다. 개미들아 쳐다만 보지 말고 얼른 매입하자. 일단 발만 담그고 지켜보는 중 물량 터지면 더 담을 예정. 호재야 얼른 터져라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12시를 기점으로 우주까지 날아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12시 조금 넘었거든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지금도 그냥 뭐 10% 정도 오전 정도의 이제 상승률을 네. 보이고 있고 12시를 넘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가장 활발할 때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네. 그리고 장 막판에 3시부터 3시 반까지 그때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 급락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3시를 기점으로 뭔가 움직임이 나온다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12시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혈장 분리 치료제 부분에 임상 기대감으로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일단 엮인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도 급등 이후에 눌림이 나왔는데 이 눌림이 나올 때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 언제든지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기술적으로 딱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 반등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목표가는 한 5,200원
5,200원 정도 기술적으로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5,200원까지 목표가 설정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게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500원대 절대 사수해야 한다. 개미들아 쳐다만 보지 말고 얼른 매입하자라고 하셨는데 이 4,500원대 절대 사수해야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분봉상 의미 있는 가격인 것 같아요. 이것도 차트를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급등했다가 눌림이 나왔던 가격이 딱 4,500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록했던 분봉상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4,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원 초반대까지 한번 노려보는 건데 만약에 장중에라도 이 부분을 깨게 된다면 일단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4,000원 초반까지 밀렸다가 재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이탈가를 4,500원 중요한 가격이니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500원대가 중요한 구간이 맞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그 구간 지지를 잘 받아주는지 오늘장에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4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대형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들과 데이터를 교류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최근 롯데 렌탈, 소카, SK 렌터카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요즘 참 기세가 좋아서 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저도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함께 고를 들면서 토론방 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아차 주주입니다. 형님주가 뭐 하는 건가요? 동생 발목 잡지 말고 얼른 올리소.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상한가 각이다. 투자 기간 생각 말고 차분하게 지켜보자. 10만 원에 들어와 수익 30% 달성, 15만 원까지 두 주먹 꽉 쥐고 홀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11월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상한가 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바이든과 현대차가 어떤 좀 관련성이 있나요, 전문가님? 사실 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국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뭐 방위비도 더 내라. 그리고 네. 뭐 FTA 같은 경우에도 다시 수정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 최근에 나온 언급을 보면 약간 친한국적인 것 같아요. 한국과의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든이 당선되면 국내 업체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기대감이 현대차에도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바이든 후보가 어쨌든 지지율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에 따른 영향, 그러니까 특히 수출주가 좀 많이 받아나갈 수 있으니까 현대차를 포함해서 수출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이 아무래도 트럼프와는 무역 관련해서 전혀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현대차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기대감은 있다라는 점 짚어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10만 원에 들어와서 수익을 30% 달성했다. 15만 원까지는 두 주먹 꽉 쥐고 홀딩이다라고 하셨는데 15만 원까지 이렇게 홀딩하는 전략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이제 15만 원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차트로서는 이제 14만 원 정도까지 노리시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현대차에서 나온 이슈가 그 국내 대형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와 데이터를 교환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를 본격적으로 출시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7월부터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 출시가 허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출시가 좀 미뤄졌어요. 근데 하반기에는 분명히 자율주행차가 출시될 것 같고 지금 현대차는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자동차 판매량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14만 원이 기술적인 저항, 정고점입니다. 그래서 14만 원까지 노리시면 되겠고 이탈선을 잡는다면 저는 12만 원 정도 볼게요. 그래서 12만 원 안 깨면 14만 원까지 무난하게 갈 것 같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도 좀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15만 원까지는 조금 무리일 수 있고 14만 원 목표가 설정하셨고요. 12만 원 선인 지지선 잘 체크하셔야 된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 종목은 심텍입니다. 인쇄 회로 기판 제조기업 심텍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52주 신고가도 새로 썼습니다. 심텍 2분기 매출액 1분기보다 11% 증가한 3,218억 원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308억 원으로 12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심텍 호실적을 공개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그러면은 더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심텍에 대해서 일단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텍도 고 외치면서 토론방 특해 보도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택에 대한 의견입니다. 19,400원의 전량 매도 익절로 마무리. 다들 적당히 하세요. 욕심부리다 망하는 게 주식입니다. 오늘 상한가 쳤는데 내일도 점상 갈까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오늘의 고가가 내일의 저가다. 이 말 딱 명심하고 들이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상한가 쳤는데 내일도 점상을 갈까? 이 점은 많은 좀 투자자분들이 고민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내일도 상한가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네. 상한가를 갈 때는 이제 잔량을 보는 게 항상 중요한데요. 지금 잔량이 23만 주, 오늘 거래량은 700만 주. 잔량이 오늘 거래량의 한 3, 4%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약한 상한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갭상승을 하게 되면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오늘 심택을 통해서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웬만해서 상한가까지 안 갑니다.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상한가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요즘에 높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은 일단 급등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심택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니까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홀딩입니다. 오늘 상한가가 안 깨진다는 가정 하에서 하지만 내일 갭상승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 갭상승을 하게 되면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일단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내일까지 상한가가 내일도 상한가를 쓸 가능성은 적고 내일 갭상승을 하면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해서 상한가를 쓰는 종목이 드물다. 그런 만큼 요즘은 실적에 민감하다라는 그 투자 포인트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하셨고요. 다음 게시글 보시면 오늘의 고가가 내일의 저가다. 이 말을 명심하고 들이대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글은? 네, 심택에 대해서 해당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 말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말이 의미하는 것은 네. 많이 올랐다고 해서 팔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끝까지 보자라는 관점인 거니까 심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까지는 수익을 추가로 보실 수 있으니까 내일 정도에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까지는 수익을 챙기시고 내일 정리를 하시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2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젠텍입니다. 오늘장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오늘 수젠텍은 상한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 수젠텍은 어떻게 더 여기서 올라갈 수 있을까, 전문가님? 네, 수젠텍에 대해서도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수젠텍도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텍에 대한 의견입니다. 평단 34,120원 5월 최고점에 물리고 고통의 나날을 보냈네요. 오늘은 술 한잔 해야겠습니다. 애증의 수젠텍이 드디어 오늘 터졌구나. 5만 택, 10만 택까지 가보자. 시젠이랑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10만 원까지는 무난할 듯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평단 34,120원. 그동안 고통의 나날을 보냈는데 오늘은 술 한잔을 해야겠다. 기쁨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수젠텍이 사실 그동안 뭐 시젠이랑 많이 비교하면서 투자자분들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정말로.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릴 때 시즌이 좀 대장격으로 올라가는 게 있어서 수젠텍이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됐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즌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또 비슷한 종목이죠. 랩지노믹스도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수젠텍 역시도 혼자 안 가진 않겠죠. 결국 따라가는 이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하는 거고요. 이 상한가는 아까 심택 상한가랑은 조금 달라요. 조금 더 강한 상한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상한가를 간 시간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오전 내로 상한가에 바로 들어갔어요. 9시 40분, 그죠? 상한가로 들어간 다음에 한 번도 안 깨집니다. 지금 잔량도 10% 이상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도 급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홀딩하고 보유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목표가를 잡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상승이 이제 끝날 때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뭐 10만 원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상승 랠리가 꺾일 때 이제 매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굳이 가격을 정하자면 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라인 그 정도까지는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일단 뭐 당장 10만 원까지 간다라고 점치는 것도 무리기 때문에 5만 5천 원, 6만 원까지 보시고 상승 랠리가 꺾일 때는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좋다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1위 삼성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52조 9,661억 원, 영업이익은 8조 1,463억 원 기록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좀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또 6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6만 원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제일 고민 많이 한 종목인데요. 일단 고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까지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다시 6만 원 찍기는 힘들겠지만 이 추세는 이어질 듯 59층 주민 숨 좀 쉴게요. 삼성전자가 6만 원대에서 놀려면 지수가 2,300선까지는 돼야 함. 강력한 한방이 필요해. 슬금슬금 다시 녹아내리는구나. 못 올라갈 지붕들 그만 쳐다보고 적당히 치고 빠져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글 보시면 지수가 2,300선까지는 올라와야지만 삼성전자가 6만 원대에서 놓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 기술적으로는 조금 쉬어갈 위치까지 온 것은 맞아요. 6만 원 초반대가 전고점과 거의 근접한 위치까지 왔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를 드린 것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수급만 보시면 돼요. 최근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는 규모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예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이제 안정되면서 대형주를 사는 흐름이 아니냐 이런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지금 보시면 2분기 실적 괜찮았고 또 반도체 업황은 하반기에 더 좋으면 좋았지 나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까지 실적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다음 달 초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하고 계시다면 일단 추가 상승을 노려보고 목표가를 잡자면 62,000원 정도 1차적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 웬만하면 수익이실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보유해 보시면서 조금 더 추가 수익을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끝으로 오늘 전문가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한온 시스템이라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오늘 이제 자동차주가 전체적으로 강해서 네. 이 종목도 5% 정도의 강세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자동차 부품주면서 열관리 그리고 공조 시스템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현대차라든지 해외 유명 자동차 업체에 공급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이 공조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전기차 관련주로서 조금 포괄적으로 묶어서 볼 수 있는 종목이 한온 시스템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기차 부품 공급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그 수소 전기차에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납품 업체들 대형사를 중심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온 시스템, 만도,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군들을 복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수주 잔액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연기관 관련된 자동차 매출보다는 전기차 매출 비중이 훨씬 더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현재 시점에서의 주요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좋아요. 한온 시스템도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눌림을 준다고 해도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가 10,000원 수준인데요. 10,000원 이하 정도 수준에서 매수가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1,500원, 2차적으로 11,000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9,200원으로 정해드렸는데 뭐 웬만해서는 그냥 매수해서 보유하시면 수익 날 것 같으니까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 한온 시스템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